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형자산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요번에 제가 올려드렸던 자료를 보면은 이제 무형자산 관련된 그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일단 이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보기 앞서서 이 무형자산에 대한 것을 과연 가치 투자로 생각을 해야 되냐,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일단 이번 대화에, 이번 영상에 중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무형자산에 대해서 가치 투자 생각을 해봐야 될까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은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왜 무형자산이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은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그 파동을 나타내죠. 이 파동이라는 거는 모든 업종들 간에 잘 나갈 때가 있으면은 못 나갈 때가 있는 거고, 못 나갈 때가 있으면 반대로 잘 나갈 때도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의 변화에 대한 주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번에 이야기 드릴 건 이 무형자산에 대한 변화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 대화의 핵심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무형자산이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무형자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유형자산의 반대말이죠. 네, 유형자산이라는 거는 실제로 뭐 사물이라던가 이제 물론 제품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제 보이는 것들을 이제 유형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문화재라는 말 하잖아요. 이제 무형자산.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가치를 매겨가지고 하는 것을 이제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 간에 이 무형자산이 이제 최근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기술력, 뭐 예를 대표적으로 뭐 이제 뭐 기술력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이제 브랜드 가치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개개인의 이제 상품성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뭐 무형자산에 이제 속하게 되는데, 어 쉽게 설명을 해 보면은, 예를 들어 이 기업 분석을 할 때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재무제표잖아요. 이제 이것을 많이 보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실적을 보고, 그죠? 아, 이 기업이 뭐 이런 실적이 나오는구나. 그럼 얘가 앞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겠다. 뭐 아니면 감소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성을 보고 그 업황을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약간 어 이런 정석 투자가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연예계 쪽, 연예계 쪽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이 매출에 대한 변화가 뭐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업황에 대한, 엔터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뭐 중국이랑 뭐 한류 열풍을 불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이제 그 부분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어느 연예인이 소속되어 있는지, 이런 인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 연예인이 뭐 이제 뭐 소속사 이전을 한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인물에 대한, 연예인 이런 것들이 이제 무형자산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얘네를 이제 유형자산으로 사람이라는 걸 자체를 이제 유형자산으로 잡아야 되냐, 무형자산으로 잡아야 되냐,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말이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봤을 때 얘네가 만약 무형자산으로 잡힌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형자산에도 대한 투자가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예스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무형자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뭐 이제 뭐 엔터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것 외에도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무형자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제조업 아니면은 이제 서비스업으로 나눠지는데, 서비스업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제로 이 제조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실제로 과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론상 그 할 때 유형자산, 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이 주식시장이 침체를 해야 되는데,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이유는 제조업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비스 업종이 시가총액을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기가 영향을 받지 않고 올라오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대한민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은 지금 종합주가지수 상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상위 종목들이 제조업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서비스업을 찾아보자면은 이제 한두 개 몇 개 찾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대부분이 제조업 업종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기 변화에 따른, 그러니까 제조업이 침체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부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증시는 많이 잘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제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유형자산 그 제조업이 자꾸 부진한 부분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번에 코로나죠.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경기가 갑자기 확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뭐 이제 뭐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지만은, 실물 경기 이제 제조업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고 하는 사태를 맞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제조업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이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즉 요번을 계기로 원래부터 계속해서 변화해 오고 있었지만은, 이번을 계기로 또 한 번 이제 시대의 변화, 이런 업황에 대한 변화를 빨리 발빠르게 좀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그런 원동력이, 뭐라고 해야죠? 시그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이번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올려드렸던 것도 이제 이 무형자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관련 자료를 올려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 앞으로 이런 무형자산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이제 많이 해봐야 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원래 과거 기업들을 판단을 할 때 이제 PBR이라는 걸 많이 써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이 PBR에 대해서 1보다 뭐 이제 올라가면은 혹은 떨어지면은 이제 매도 포인트를 잡고, 이제 저평가다 고평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 우리가 이제 PBR이라는 거에 대한 그 산출 공식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PBR을 산출 공식이 보면은 실제로 나타나는 주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당 순 자산이거든요. 이게 PBR인데, 이제 PBR 즉 가격이 이제 주가가 이제 분자 위에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당 순 자산이 이제 분모에 나와 있는데, 주가가 우리가 이제 과거에 지금까지 생각을 했던 거는 뭐냐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런 서비스 업종이라던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야, 이게 주당 순 자산 가치에 비해서, 분모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고평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당순 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그 잉여금,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자산 가치를 나타내 가지고 이제 표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이 PBR에 대한 단점이 뭐냐면은 무형자산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형자산이라는 것을 가치를 매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삼성 같은 경우,
삼성이 똑같은 그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삼성의 기술을 그대로 신규 상장주가 A라는 신규 상장주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똑같은 제품을 삼성과 이 A라는 기업과 판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실제로 판매량이 동등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삼성이 더 많은 부분 차지하게 될 텐데, 이게 바로 이제 브랜드 가치에 대한 부분이죠. 브랜드 가치는 즉 이제 무형 자산의 일부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PBR 구하는 공식이 이 순 자산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안 맞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PBR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 무형자산이 빠져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관련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그 자료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예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올려드릴 텐데, 이제 그런 예를 계속 보면서 이제 이후에 이런 무형자산에 대한 판별할 수 있는 능력, 실제로 이게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는 자산 가치도 있고, 그리고 아직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이제 발견될 수 있는 그 자산 가치인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거고, 이제 그게 실제로 매수에 대한 투자 수익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연관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스스로가 이제 공부하면서 터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많은 부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 무형자산이라는 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실제로 시장에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 같은 경우도 은행이 이제 대출을 해주는 이유가,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게 걔네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유형 자산에 대한 부분, 순 자산을 보고 여기에 맞춰서 대출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 이게 없고 그냥 단순히 무형 자산 가치만 크다고 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그런 구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이제 지금 미증시가 서비스업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재는 제조업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서비스업 쪽으로 많은 부분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기업들을 올려드리는 거 보면은 이런 서비스 업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이제 어제 이제 질문 주셨던 거 이제 영상으로 한번 좀 올려달라라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이제 몇 자 개인적인 생각 풀어봤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아이고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